고려의 그림을 이제 고려 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화. 대부분 또 이것도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신사 수월 간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신사는 일본에 있는 신사 이름입니다. 자, 쌍하다. 이 가가미 진자 수월 간음도가 사이즈로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불화 중에 최고의 사이즈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저기 일본에 거기 가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볼 수가 없고 그거를 사가 현립박물관에 지금 기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게 전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한 10개의 문화재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월 간음도가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재밌었죠?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 경기대학교 오세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문화재 쪽은 어떻게 경주 쪽이 제일 핫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지역성이 좀 있나? 어때요? 대통령 누구 되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아예 관심이 없는 큰일 소리 하시네. 여사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고려 얘기합니다. 고려하면 저는 일단 뭐 얘기할지는 압니다. 일단은 팔만대장경 그 얘기부터 할 거죠? 당연히 팔만대장경부터 고려는 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거 한 명이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이 만들었죠. 각각 경판을 쓴 사람들을 각수라고 하는데 각수가 각수. 엄청 많아요. 가장 유명한 각수가 이제 대승이라는 각수가 유명합니다. 팔만대장경 경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천왕과 관련된 사천왕 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왕이 무병장수에서 좀 잘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몽구군이 영원히 우리 땅에서 좀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각수 대승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위에도 뭐 다양한 각수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대승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좀 불러줘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또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입니까? 팔만대장경 판전이 세계문화유산입니까? 어려운 거보다 판전이 뭐예요? 판전? 판전은 팔만대장경을 감싸고 있는 건물. 그럼 팔만대장경이 세계유산이겠지. 팔만대장경 판전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주계에 전도된 거 아니야? 원래는 세계문화유산 뭐야? 판전이 세계문화유산은 먼저 지정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팔만대장경이 나중에 이제 기록유산으로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다시 지정이 됐어요. 간의 목조 건물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 두 번째는 습기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 건물은 불에서는 안전했고 두 번째 습기도 엄청나게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창문이 많아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창문 사이즈가 다릅니다. 첫 번째 위아래가 다른데? 네, 위아래가 다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위가 크고 아래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인사의 골바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습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걸 계산한 게 바로 이 해인사 장경 판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팔만대장경과 관련해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인사 이제 장경 판전에 가보면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심 작가님도 생각했고 심지어 해인사에 계시는 스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겠지.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 판전 안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금이 좀 벗겨져서 색칠이라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분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부처님 몸을 보면 몸 밑에 복장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맞아.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거든요.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 몸 속에서 중화 3년이라는 명문이 나왔어요. 중화 3년이면 언제예요? 중화 3년이면 통일신라 시대 883년입니다. 그럼 이거 되게 오래된 거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비료를 하나 부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해인사 장경 판전보다 더 오래된 불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뭐또 반전이요? 이 불상이랑 똑같이 생긴 불상이 또 하나가 쌍둥이 불상인 거예요. 그래서 북볶음 유물 두 점이 갑자기 그럼 그것도 같은 시기? 같은 시기인 거예요.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시대. 재밌다. 하지만 각수로서 그 힘든 전체적인 팔만 그 대장경의 목판을 만들었던 인물은 대승이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좀 책을 읽어보신 분은 부석사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의 기대서서 책 있잖아요. 베을린 기둥의 기대서서 이 말이 나왔던 바로 그 장소가 이 부석사고 고려 시대에는 뭐 베을린 기둥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요.
이게 뭐 구조적인 힘을 받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미학이거든요. 아랫배가 나오는 거랑 윗배가 나오는 거랑 어떤 게 더 이쁘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석사의 배울림이 약간 아랫배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좀 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배울림 기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배울림 기둥의 기대 서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랫배가 저도 그 지점에 배가 좀 많이 나와서 저도 그래서 아름다운가 보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있는 건물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사찰에 있는 건물이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계속 유지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찰에서 목조 건물이 가기 위해서는 짧게는 50년, 많게는 한 200년 상간으로 반드시 개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남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석사 무량수전도 기본적인 뼈대는 뭐 고려시대 만들었겠지만 대체로 조선시대 2번, 3번 정도 이렇게 중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네, 네.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근데 천장을 한번 또 이렇게 딱 올려다 보셔야 돼요. 천장의 각종 부재들이 정말로 정교하게 다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천장의 조각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 레고 블록을 쌓듯이 동일한 사이즈의 블록을 11단 쌓아가지고 이 천장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맞춘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100% 고려시대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천장의 구조가 크게 안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조선은 좀 대충 만드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저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힘에 대한 계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의 대들보만 되면 건물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는 부처님이 정면향이 아니라 측면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불교 경전에는 이분이 뭐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서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방향을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부석사 무량수전 건물 자체가 또 옆으로 긴 건물이에요. 옆으로 긴 건물이라서 앞쪽에다 부처님을 놓으면 좀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냈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 또는 통일신라 시대, 뭐 고려시대 사람들은 장인들이 얼마든지 FM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는 기술들을 시행할 수 있었고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장인들이고 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만든 원흥이라는 분이 기술입니다. 드디어 이름이 나왔네. 원흥. 그 다음 누굽니까? 실제로 고려가 불교를 이제 숭상을 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림이 좀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의 그림은 이제 고려 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고려 불화가 지금 현재 한 170점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또 이것도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신사 수월 간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신사는 일본에 있는 신사 이름입니다. 진짜 쌍하다. 이 가가미 진자 수월 간음도가 사이즈로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화 중에서 최고의 사이즈입니다. 폭이 한 2.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4.2m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수리가 돼서 4.2m예요. 원래는 5m가 넘는 불화였습니다. 잘린 거예요? 잘린 거예요. 이 사이즈 2.5m가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 충선왕이 왕비와 같이 이제 왕실발원으로 만들어진 불화인데 당시는 2.7m였죠. 비단 한 폭으로 만듭니다. 한 폭짜리 비단이 얼마짜리?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단은 배틀로 만들면 35cm 내외 이 틀에 한 판씩 넣어가지고 어른들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거든요. 요만하잖아요.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을 만드는 틀부터 새로 만든 거예요. 뭐 배틀을 짜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2.7m 배틀은 한 방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 던져가 저쪽 사람이 잡고 다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 비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이 붙어서 했을 것 같아. 그럼요. 이거는 혼자 이렇게 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만. 그러니까 이 비단이 한 폭이라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런데 이 불화는 이어붙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완전 통이구나. 한 판으로. 미쳤다. 왕실 발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바로 이 분은 김우라는 사람이 이 불화를 그렸습니다. 김우. 이거 김우. 약간 승려가 아닐 것 같은데. 승려 아닙니다. 성이잖아. 성이 있고 그리고 왕실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실 화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계, 뭐 임순, 송영석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8명이 주도자가 이제 김우. 그렇죠. 이 분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건 없어요? 대부분의 장인들은 그냥 그나마 운이 좋아서 이 고려불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다 자기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불화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도난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불화 밑바닥을 이렇게 잘라요. 거기가 뭐냐면
어느 사찰에 보관되어 있고 누구 스님이 만들었는지 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기록을 없애서 그나마 불화에 적어놨던 스님들의 이름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아쉽다. 심 작가님 고려불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수월관음도는 실제로는 딱 하나 수월관음이라는 걸 하나만 그리고요.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조그만애가 맨날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쟤 뭐 하는 애예요? 화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게 이제 선제 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명의 선 지식인한테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8번째가 바로 관음입니다. 관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제는 좀 자그맣게 그리고 관음은 최대한 크게 진리를 구하는 과정을 진리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저기 일본에 거기 가서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볼 수가 없고 그거를 사가 현립박물관에 지금 기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게 전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한 10개의 문화재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월관음도가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장인이라는 주제로 문화재와 또 문화 역사 살펴보니까 관점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표적인 유물을 만들고 대표적인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인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뭐 또는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더 많은 분을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얘기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을 저희가 하나도 못한 거죠? 조선은 너무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문화 예술 문인으로 또 한번 얘기 준비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함께하는 미래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미래의 제갈 장량조조 금영옥님 그리고 NDJTOE12님 최준영님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찰스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계속 열심히 할게요.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